안녕하세요. 까치살모입니다. 우리나라는 지금 폴란드의 호마르케이라는 이름으로 천무를 공급하고 있지만 솔직히 천무의 수출은 요즘 순조롭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새로운 다련장을 도입하는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우리 천무도 그 사업들에 도전을 하고 있지만 번번이 천무는 그 사업들에 선정되지 못하고 탈락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천무가 탈락을 하는 이유는 주로 정치적 문제. 그러니까 미국의 하이마스를 선택하거나 아니면 같은 서양인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의 PULS를 선택하는 등의 문제도 있지만 그것 못지않게 천무가 하이마스나 PULS에 뒤떨어지는 부분이 바로 다양한 탄약이 없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천무를 위해서 아주 다양한 탄약을 개발하는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서 현재 천무를 위해서 새롭게 개발이 논의되는 탄약들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에 앞서서 요즘 KF-21 전투기 AI 문제와 FA-50 납기 지연 문제로 시끄러운데요. 이런 시끄러운 이야기를 하기에 앞서서 다음 달인 6월에 드디어 KF-21 블록1추가 20대 양산에 대한 정식 계약이 체결될 거라고 합니다. 제가 이 이야기를 먼저 하고 시작하는 이유는 지금부터는 상당히 짜증나는 이야기를 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아마 많은 분들이 기사를 보셨을 텐데요. 그래도 모르는 분들을 위해서 설명을 하자면 우선 FA-50 수출 지연 문제인데요. 최근에 특정 주요 언론에서 FA-50이 반년 이상 납기가 지연될 거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언론의 기자는 여러분도 아주 잘 알고 있는 그분입니다. 그런데 이 문제는 이미 오래전부터 알려진 이야기이고 그리고 솔직히 우리와는 하등의 상관도 없는 이야기입니다. 결론은 미국의 승인이 늦어진다고 하는 건데 그 문제는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 때문인데 이건 우리가 관여할 문제도 아니고요. 우리 업체와는 어찌 보면 하등의 관계도 없는 문제입니다. 미국의 팬텀 스트라이크 레이더를 선정한 것도 폴란드 정부이고 말레이시아 정부입니다. 그리고 미국 레이더 업체와 계약을 체결한 것도 폴란드와 말레이시아 정부이지 우리 업체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말레이시아 납품용 FA-50의 조립은 정해진 일정보다도 더 빨리 이루어지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납품이 지연되는 이유는 순수하게 레이더 때문인데요. 보통 무기를 납품할 때 핵심 장비는 각 도입국이 별도로 사업자를 선정을 하고 별도로 계약을 해서 납품받아서 장비에 장착을 합니다. 이걸 우리는 관급 장비라고 하는데요. 레이더가 이런 경우이고 당연히 우리 업체는 이 계약에는 전혀 관여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잘못한 것도 그리고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결론은 미국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건 우리 업체도 아니고 각 나라의 정부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 카이는 아무런 잘못도 없고 그리고 우리 카이가 할 수 있는 일도 없습니다. 솔직히 오히려 이 문제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건 카이입니다. 납품이 늦어지면 대금도 늦게 받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마치 이게 우리 카이가 뭔가 잘못이라도 한 것처럼 기사를 내보낸 모 언론의 기사는 완전히 잘못된 것이며 오히려 이 문제는 우리 카이가 그로 인해서 피해를 입게 되었기 때문에 폴란드와 말레이시아에 역으로 항의를 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한마디로 이 문제는 카이가 잘못한 건 한 가지도 없고 오히려 카이도 피해자입니다. 누가 미국산 레이더를 선정하라고 한 적이 있나요? 그리고 두 번째 이야기는 KF-21용 AI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내부 실무진들의 반발에도 미국의 실드 AI와 AI 개발 계약을 체결하고 로열티를 10%를 주기로 했다는 기사에 대해서 이건 카이에서 정식으로 반박 기사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우선 기사를 보면 내부의 반발에도 불구하고 고작 2달 만에 미국의 AI 업체인 실드 AI와 특정 프로그램을 사용하기 위한 계약을 체결했고 그리고 로열티를 10%를 주기로 해서 만일 이 프로그램으로 개발된 AI를 KF-21에 적용하게 되면 KF-21의 가격의 10%, 그러니까 대략 100억 원을 미국 업체에 주어야 한다는 이야기인데요. 그런데 카이 측에서는 이번 계약은 KF-21에 사용하는 AI를 개발하는 계약이 아니라 KF-21에 탑재되는 무인기를 개발하기 위한 계약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정상적인 절차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했으며 내부 반발도 없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저도 실제로 내부 반발이 있었는데 카이가 없다고 하는지는 모르고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이번에 카이가 계약을 하고 개발하는 AI는 KF-21용 AI가 아니라 KF-21에 탑재되는 멈티용 무인기의 AI라는 것인데요. 그런데 웃기는 건 어차피 KF-21과 멈티로 연결되는 무인기의 개발 사업자로 카이가 선정된 것도 아닙니다. 솔직히 이 사업은 카이만 하는 것도 아니고 대한항공 등 여타 다른 업체들도 경쟁을 하고 있고 이 사업은 카이가 아닌 다른 회사가 선정될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래서 이번 계약이 절차상 잘못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오히려 좀 웃기는 겁니다. 우리 정부가 언제 카이더러 KF-21용 무인기를 개발하라고 사업자로 선정이나 한 적이 있냐는 말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김칫국을 먹고 있다고 해야 하나요? 그래서 좀 웃깁니다. 그럼 이런 짜증나는 이야기를 했으니 그래도 좀 기분이 좋은 이야기를 전하자면요.
제가 얼마 전에 KF-21에 추가 양산 계약도 없이 방사청에서 나머지 20대에 대한 사전 양산 승인을 했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다음 달인 6월에 추가 20대에 대한 정식 양산 계약을 체결할 거라고 합니다. 현재 카이에서는 총 12대의 KF-21이 조립되고 있고 첫 번째 양산 계약을 작년에 20대의 양산 계약을 체결한 것에 이어서 다음 달에 20대의 추가 양산 계약을 체결해서 2032년까지 120대의 양산을 지장 없이 진행한다고 하고요. 그리고 지금 만들어지고 있는 양산기는 2026년에 첫 비행을 한다고 합니다. 2026년에 공군의 작전운용 시험과 시범운용이 계획되어 있다고 합니다. 솔직히 좀 짜증나는 기사들이 나왔는데요. 분명 문제가 없는 건 아니겠지만 이게 과연 기사거리나 되냐고 할 정도로 사소한 문제를 기자들이 확대 해석을 한 것 같고요. 그러나 KF-21은 아무런 문제 없이 양산되고 내년에 양산기가 첫 비행을 한다니 기대가 큽니다. 그럼 다시 천무 이야기로 돌아와서 우리나라는 지금 폴란드에 호마르케이라는 이름으로 천무를 공급하고 있는데요. 당연히 천무를 공급하면서 천무에서 발사하는 탄약도 공급하기로 계약을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혹시 우리가 폴란드에 공급하는 천무 탄약은 몇 종류인 줄 아시나요? 그건 딱 두 종류입니다. 우선 하나는 바로 수출형 전술탄도 미사일인 CTM-290이 있고요. 그리고 유도 로켓인 CGR-80이 있습니다. 그리고는 끝입니다. 딱 이 두 종류만 수출을 하기로 한 상태입니다. 재미있는 점은 최소한 지금 계약에는 일반 무유도 로켓의 수출은 포함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는 폴란드뿐만 아니라 UAE 등에도 천무를 판매했고 UAE에는 전술탄도 미사일과 무유도 로켓 그리고 GPS 유도 로켓인 K279탄을 공급했는데요. 폴란드와의 계약에는 최소한 계약서 상에는 별도의 무유도 로켓 공급 계약은 없습니다. 그럼 폴란드는 천무에서 이 두 가지 탄만 운용을 하느냐라고 했을 때 그건 아니고요. 우리나라는 지금 천무에서 이런 탄들 말고 130mm 구룡 다련장형 탄을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게 만들어서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천무에서 130mm 구룡탄을 운용하고 있고 실제로 천무 다련장을 운용하는 포대들은 주로 훈련을 이 130mm 탄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도 폴란드에게 동구권에서 많이 운용하는 122mm 로켓탄을 천무에서 발사할 수 있게 만드는 기술을 이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그래서 폴란드도 우리처럼 122mm 탄을 천무에서 발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지금 하나는 폴란드 현지 업체와 폴란드 현지의 천무 탄약을 만드는 합작회사를 설립했고 아마 무유도 탄약은 바로 이 합작회사에서 만들어질 거라고 봅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도 지금 천무에서 운용하는 탄약의 종류가 상당히 작은데요. 그에 반해서 미국의 하이마스는 아주 다양한 탄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무의 최대 문제점은 바로 탄약이 다양하지 못하다는 점인데요. 그럼 하이마스의 탄을 천무에서도 발사하면 될 것 아니냐라고 했을 때 그건 불가능합니다. 실제로 얼마 전에 독일에서 미국의 하이마스를 라인메탈사의 차량에 탑재한 GMARS와 그리고 이스라엘의 PULS 다련장이 경쟁을 했는데요. 독일 정부는 이스라엘의 PULS를 선정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미국 업체에서 이스라엘의 PULS에 하이마스 탄약을 통합하는 걸 거부했다고 합니다. 솔직히 어찌 보면 당연한 건데요. 경쟁자의 다련장에 자신들의 탄약을 통합해 줄 리는 없겠죠. 그래서 당연히 폴란드에서도 우리 천무의 하이마스 탄약을 사용할 수 있게 허락을 해줄 리는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최근에 또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 미국 업체가 하이마스의 공급망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마스의 생산량을 2배로 늘렸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아다시피 폴란드는 우리나라의 천무와 함께 미국의 하이마스도 선택을 했는데요. 폴란드가 우리 천무와 하이마스를 동시에 선택을 한 이유는 바로 하이마스의 공급이 너무 느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이마스의 공급을 기다릴 수 없었던 폴란드가 우리 천무를 하이마스와 동시에 도입을 하기로 한 건데요. 그런데 미국 업체에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이마스의 생산량을 2배로 늘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지금 우리 천무의 입지는 갈수록 줄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 하나 측에서는 천무에 대해서 아주 다양한 새로운 탄약을 개발하고 있거나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우선 더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아는 3가지 신규 탄약을 이야기해 볼까 합니다. 우선 첫 번째는 바로 대함 탄도미사일의 개발입니다. 정확히 이걸 탄도미사일이라고 부르기는 좀 그런데요. 왜냐하면 지금 한화가 개발하고 있는 대함 탄도미사일은 구경 280mm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아마 제가 여러 번 천무를 위해서 기존 천무용 GMLRS인 K279탄보다도 더 사거리도 길고 정밀도도 뛰어난 300mm급 유도로켓을 개발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텐데요. 이 탄이 최종적으로는 300mm가 아닌 280mm로 개발되었고 이 탄은 지금 수출명으로는 CTR-MR이라고 불립니다. 그래서 우리 천무에는 사거리 80km의 CGR-80이 있고 그리고 사거리 290km인 CTR-290이 있는데요.
여기에 CTR-MR이 사거리 160km로 중간 위치에 있습니다. 현재 CTR-MR은 천무 발사기 한 대에 4발씩 탑재할 수 있고 천무 한 대에는 8발이 탑재되는데요. 바로 이 CTR-MR을 대함 탄도미사일로 개조하는 사업이 진행 중입니다. 정확히 이 사업은 바로 이 CTR-MR에 적외선 센서를 탑재해서 함선뿐만 아니라 이동 목표를 공격하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하는 사업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새롭게 개발되는 가칭 CTR-MR ASBM은 이동 중인 바다의 함선도 공격이 가능하고 무엇보다도 사용하는 센서가 적외선이기 때문에 목표물이 대함탄도탄이 날아오는 걸 쉽게 파악하지 못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이 무기는 주로 폴란드를 위해서 한화에서 직접 개발을 하고 있고 한화에서는 이 사업을 천무 2.0이라고 부른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바로 사거리 500km의 수출형 탄도미사일의 개발 사업입니다. 우선 우리는 이미 수출형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고 이미 폴란드에게도 공급 계약을 체결했는데요. 우리가 판매하는 수출형 탄도미사일은 CTM-290이라고 해서 사거리 290km급 전술 탄도미사일입니다. 그러나 이미 미국에서는 사거리가 훨씬 더 긴 PRSM이라는 전술 탄도미사일을 개발을 했고 심지어는 이걸 수출까지 한다고 하는 상황이고 그래서 우리도 우리의 경쟁자들과 경쟁을 하기 위해서는 사거리가 더 증가된 수출용 탄도미사일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작년에 있었던 국가안전보장회 NSC에서 사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의 수출을 승인했는데요. 이 승인은 중동의 모 국가의 요청에 의해서 이루어진 거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거리 XXX급 수출형 탄도미사일인 CTR-XX의 개발이 논의되고 있다고만 알려져 있는데요. 솔직히 저는 알려져 있다기보다는 이미 개발 중이지 않을까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거리 500km의 탄도미사일은 엄밀히 말하면 MTCR을 위반하는 것이고 그래서 아무리 개발하기로 했다고 해도 너무 공개적으로는 이야기하기는 힘듭니다. 그래서 아마 이미 개발 중이지만 정확히 개발 사실은 발표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다만 이 무기는 수출무기이기 때문에 우리의 다른 비밀무기처럼 비닉사업으로 묶지는 못하겠죠. 그래서 현재 우리 천무의 수출을 위해서 두 가지 무기가 이미 개발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바로 대함탄도미사일이고 또 하나는 사거리 500km의 수출용 전술탄도미사일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지금 한화에서는 천무 3.0이라고 해서 배회폭탄을 발사하는 새로운 탄을 개발할 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이미 저는 과거에도 천무에서 발사하는 배회폭탄을 국방과학연구소에서 개발하고 있고 이걸 탑재하는 탄도미사일도 개발 중이라고 했는데요. 그리고 그걸 천무3라고 소개를 한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배회폭탄을 발사하는 탄을 새로 개발한다니 이게 무슨 말일까요? 우선 국방과학연구소가 개발한 탄도미사일용 배회폭탄은 새로운 전술탄도미사일에 탑재됩니다. 그리고 전술탄도미사일 한 발에 최대한 여러 발의 배회폭탄을 탑재하기 위해서 기존의 전술탄도미사일보다 훨씬 대형화된 전술탄도미사일이 개발 중이고 그리고 이 대형 전술탄도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서 현무포 탄도미사일 발사 차량을 기반으로 하는 새로운 천무다련장이 개발 중인데요. 그리고 저는 이걸 천무3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우리는 탄도미사일로 발사하는 배회폭탄을 개발하고 이걸 탑재하는 대형화된 전술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또 이 대형화된 전술탄도미사일을 탑재하기 위해서 더 대형화된 다련장을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결론은 기존에 우리가 개발하고 있던 탄도미사일용 배회폭탄을 사용하기 위해서는 더 대형화된 전술탄도미사일과 그리고 더 대형화된 다련장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럼 기존에 이미 존재하는 기존 천무에서는 배회폭탄을 발사할 수 없는 것일까요? 그래서 개발되는 게 천무 3.0입니다. 솔직히 이 정보는 완전히 새로 나온 정보라 정보가 많이 부족하고 그래서 부족한 부분을 상상으로 메꿔야 하는데요. 결론은 천무 3.0은 새로운 천무3가 아니라 기존 천무에서도 발사가 가능한 배회폭탄을 개발하는 사업으로 보이고요. 그리고 전술탄도미사일이라기보다는 일반 로켓탄에서 배회폭탄을 한 발씩 운반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기존 천무3용 배회폭탄과 가장 결정적으로 틀린 게 기존 천무3용 배회폭탄은 제가 알기로는 목표 상공에 투하된 다음에 대략 20분을 비행할 수 있는 것에 반해서 새로운 배회폭탄은 로켓에서 분리되어서 상당히 긴 시간을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배회폭탄 스스로가 수백 킬로미터를 비행할 수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목표 상공에서 바로 로켓과 분리되면 목표 상공에서 여러 시간 동안 비행을 하면서 목표물이 나타나는 것을 기다릴 수도 있고 아니면 목표가 멀리 떨어져 있다면 로켓이 중간까지만 운반을 해주고 나머지는 배회폭탄 스스로가 자력으로 비행을 해서 목표 지점까지 이동을 해서 공격하는 게 가능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어쩌면 실질적인 사거리는 지금 천무가 보유한 그 어떤 탄약보다 더 길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특징은 새로운 발사대가 아닌
이미 기존에 존재하는 천무에서도 발사가 가능하다는 특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 당연하지만 가장 문제는 이 배회폭탄은 왜 이리 오래 공중에 머물거나 먼 거리를 이동할 수 있냐는 건데요. 기존의 전술탄도미사일용 배회폭탄은 고작 해야 하늘에서 20분을 비행했는데 이 새로운 배회폭탄은 왜 이리 오래 비행을 할 수 있을까요? 그 이유는 탑재되는 탄두의 중량을 대폭 줄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하나는 작은 양의 폭약으로도 목표를 효과적으로 공격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고 그 기술을 새로운 배회폭탄에 적용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두의 중량을 줄이고 연료 탑재량을 늘려서 비행 시간을 대폭 증가시킨 거라고 합니다. 어떤가요? 천무의 새로운 탄이 마음에 드시나요? 결론은 우리 천무는 중동에 수출되고 폴란드에서 대박을 터뜨렸지만 정작 그 후로는 새로운 수출 소식은 들리지 않고 있습니다. 물론 천무의 새로운 수출 소식이 들리지 않는 이유는 유럽에서 우리나라 무기보다 미국산 무기나 이스라엘산 무기를 더 선호하기 때문인데요. 그럼에도 우리 천무의 단점을 지적하자면 아직은 다양하지 못한 탄약 때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지금 한화에서는 천무의 수출을 위해서 새로운 탄약을 최대한 다양하게 개발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폴란드의 요구에 의해서 대함 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중동 국가의 요구에 의해서 사거리 500km의 수출형 전술탄도미사일을 개발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제가 알기로는 이것도 폴란드의 요구로 아는데요. 아무튼 사거리가 수백 킬로미터에 이르는 새로운 천무용 배회폭탄을 개발하려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 이거 말고도 알려지지 않았지만 더 많은 새로운 탄이 개발 중이거나 개발 논의 중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어떤가요, 여러분? 이 정도면 우리 천무가 앞으로는 잘 팔릴 거라고 보시나요? 이상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